부등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률. 부등률은 또 뭔가? 이것도 뭔가 비율이니까 뭐 분자 분모로 나눠주겠죠.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일단 쉽게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시계 뭐 어려운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림으로 일단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왜 쓰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철순의 집이 있고 영인의 집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 철순의 집하고 영인의 집이냐? 전봇대가 있으면 전봇대에 TR이 달려 있겠죠.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전봇대 TR은 여기서 전력을 이제 공급을 할 때 철순의 집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철순의 집도 공급을 하고 영인의 집도 공급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양쪽 집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양을 좀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하루가 24시간을 아침, 점심, 뭐 저녁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아침은 몇 시까지고 저녁은 몇 시까지인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24시간을 3등분 했다. 이해하기 쉽게 아침, 점심, 저녁. 철순의 집에서는 아침에 50kW를 쓴다고 보겠습니다. 50W, 뭐 50kW 상관없는데 50kW를 쓰고 점심 때는 10kW를 쓰고 저녁 때는 30kW. 그럼 영인의 집은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5kW, 점심에 30kW, 저녁에 70kW를 쓴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 있어서 식에서 이 분자에 들어갈 게 뭔지를 보겠습니다. 자, 분자에 들어갈 게 뭐가 들어가냐면요. 자, 철순의 집에서 이 철순의 집, 여기가 철순의 집이죠? 철순의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중에 가장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50이죠. 요 50. 그죠? 50입니다. 그리고 영인의 집에서 가장 많이 소비할 땐 저녁에 70이죠. 요 두 개가 올라갑니다. 어디로? 분자로. 일로 올라가고 여기로 올라가죠. 그러면 두 개를 올려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50 더하기 70이 되죠. 50 더하기 70은 얼마예요? 120이네. 그죠? 다음에 요게 올라간다는 사실 그림으로 보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식을 일단은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요걸 보고 이미지를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 올 게 문제인데 분모에 올 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건 간단하죠. 지금 최대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양쪽 집에 올라간 걸 서로 더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로 올라가냐면은 철수와 영인의 집에 같은 시간대별 합산한 값 중에 제일 큰 값이 올라가는데요. 이걸 두 개를 합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5가 되죠. 55. 자, 그 다음에 요걸 합산을 해보겠습니다. 요걸 합산을 하면 점심끼리, 그죠? 아침은 아침끼리.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40이 되네요. 40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저녁 거를 합산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70에도 30이니까 100이 되네요. 그죠? 이 중에 잘 보세요. 이 세 개 중에 가장 큰 값이 분모로 갑니다. 그럼 요게 100이 가장 큰 값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더한 값인데 아침이 어떻게 하면 합성한 값이에요. 아침. 이제 철수와 영인의 집 같은 시간대별로 합친 아침이 얼마 있죠? 55였죠. 그다음에 점심때가 시간이 얼마예요? 40이었죠. 40. 그럼 저녁 때가 얼마였어요? 100이었죠. 100. 그럼 뭐가 올라가느냐? 이 100이 분모로 가서 붙습니다. 그죠? 분자에 뭐가 오고 분모에 뭐가 오는지만 알면 돼요. 그럼 여기에 100이 이렇게 가서 붙는다. 그래서 이게 부등률입니다. 이게 부등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위에 거를 뭐라 그러냐면 위에 거는
50은 철수네 집에서 온 거, 70은 영인의 집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뭐라 그러냐면 각 이런 말을 붙입니다. 공식에 보면 그렇게 써요. 각각 철수와 영인의 여기에 수용 전력의 합. 근데 수용 전력인데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 오죠. 이건 뭐냐면 여기가 최대죠. 철수네 집에서. 그 다음에 영인의 집에서는 여기가 최대죠. 요 최대값의 합. 각각 그랬어요. 각각 철수와 영희의 각 집의 최대 전력의 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분모에는 뭐가 오냐면 제가 설명했죠. 요거잖아요. 요건 합성된 값이죠. 요것도 합성된 값이고 요것도 철수와 영인의 집을 합한 값이죠. 합한 값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0이 그 합한 값 중에 제일 큰 값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각각 합성 최대 전력의 전력 합한 값 그죠? 양쪽을 합한 값 이걸 이제 보통 이렇게 쓰니까 자 그래서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얼마큼이 나오느냐? 아래는 100이고 위에는 얼마입니까? 50에다 70 더하면 120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100분의 120이 되네요. 120. 이거는 여기다 곱하기 100하고 100분위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냥 표시해요.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동그라미를 떼면 그때 100분의 120이니까 1.2가 나오죠. 1.2. 이게 1.2가 나와요. 1.2. 1.2는 어떻게 돼요? 1보다 크죠. 그래서 이건 항상 1보다 큽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죠. 항상 1보다 크다. 뭐가? 부등률이 항상 1보다 크다. 그러면 이런 부등률은 도무지 왜 쓰는 건가? 이게 중요한데요. 왜 쓰는 건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등률에서 우리가 100분의 120이 나왔는데 위에 거는 그냥 두고요. 위에 거 각각 최대 전력의 합을 그냥 두고 아래를 좀 한번 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아래 그림을 보고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요 아침에 50이 최대인데 철수네 집을 아침에 50을 쓰는 게 아니고 저녁에 50을 쓴다고 한번 해보죠. 요게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여기가 50이 되겠죠. 30이 아니고 50이 되겠죠. 자, 50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50이 되면 요 좀 분자에 올라간 거는 요 50이 올라간 거죠. 최대값, 각각 철수의 최대값. 그러니까 철수네 집의 최대값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도 요거는 올라간 건 마찬가지죠. 그럼 요거는 원래 여기 올라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변했죠. 그럼 아래가 어떻게 변할까요? 아까는 더한 게 55, 40, 100 이렇게 됐죠. 철수와 영인의 각 시간대별로 아침은 아침끼리, 점심은 점심끼리, 저녁은 저녁끼리 더한 값이었죠. 근데 저녁이 커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70에다 50 하면 어떻게 돼요? 120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120이 되는 거예요. 120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옮기면 120이 되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 분모 자리가 100이 아니고 이번에 뭐가 돼요? 120이 되겠죠. 이게 120이 돼요. 120이 된다는 얘기는 분모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여기 커지는 거죠. 요게 커지게 되면 분모가 커지게 되면 부등률은 어떻게 돼요? 부등률은 어떻게 됩니까? 분자가 커지면 부등률은 떨어지겠죠. 요건 떨어지겠죠. 반대로 가니까. 반비례니까. 자, 요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부등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죠? 다시. 요건 부등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렇게 오면은 요 합성한 값이 커지는 거죠. 커져서 그게 분모에 오니까 이게 120에서 이게 올라가니까 부등률이 이게 이쪽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부동률이 떨어졌죠. 떨어졌죠. 헷갈리지 마세요. 근데 원래 있는 위치로 다시 돌아가 봐요. 요 50이 원래 있는 위치로 다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간다. 그러면 여기가 50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다시 50이 되겠죠. 50이 되면 아까 여기 있는 게 원래 자리로 갔으니까 120이 다시 뭐가 돼요? 100이 되는 거죠. 100이 되면 120에서 100이 되면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죠. 이게 작아지는 거죠. 분모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부동률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올라가죠. 부동률이 올라가게 되죠. 그죠? 부동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부동률을 쓰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동률을 쓴다는 얘기는 저녁끼리 같은 시간대에 높은 부하가 최대 부하가 몰리면 이렇게 몰리면 그죠? 몰리면 부동률이 낮아지고 이렇게 분산이 되면 양쪽 집에서 각 집에 최대 전력 사용량이 여기는 아침이고 저녁이고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면 부동률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률을 쓰는 이유는 뭘 나타내기 위해서인가? 최대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대, 그죠? 여기서는 50이죠. 이쪽에서는 왔다 갔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70. 시간대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부동률이 올라가는 거고요. 시간대가 이렇게 같이 겹친다, 많이 겹친다, 그러면 부동률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률을 쓰는 이유는 이게 최대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대가, 그죠? 얼마나 같이 겹치는가, 같은가, 다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률이 높으면은 분산된다는 얘기고, 그죠? 시간대가 다르다는 얘기고, 부동률이 낮으면 시간대가 서로 겹친다, 그죠? 이게 높다, 수치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부동률은 왜 쓰는지, 최대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대가 겹치는지 아니면 떨어지는지 요 정도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죠?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 그러면 여기 합쳐서 나온 요 120이라는 거 있죠. 처음에 했던 게. 요게 바로 변압기 용량이 된다는 거. 변압기 용량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전봇대에서 변압기 용량을 공급을 할 때, 그죠? 120만큼짜리, 120짜리 TR을 변압기를 달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분모의 합성 최대 전력이라 그랬지만 요거는 결국 변압기 용량이다. 변압기 용량이다라는 말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찍어보면 첫 번째, 그죠? 분자 분모에 뭐가 오는지, 그죠? 분자 분모에 뭐가 오는지를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 분자에 오는 건 바로 뭐라고요? 분모에 오는 건 TR, 변압기 용량이라는 거, 분모에 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부동률의 의미. 부동률이라는 거는 최대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대가 어느 정도 겹치는가 또는 떨어져 있는가 정도를 나타내는 부동률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꼭 체크하고 개념을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처음 하는 입장에서 비전공자들에게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도 헷갈렸으니까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